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한 씨? 선생님 저도 지금 헤매고 저도 지금 진짜 헤맨다는 말이 딱 맞다. 네, 오랜만에 갈림하고 환림하고 이렇게 같이 낚시를 하게 됐는데요. 갈림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저기 건너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또 출조를 했습니다. 저수지는 조그만한데 갈림한테서 고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도 적당히 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갈림은 완전히 뭐 시간당 15수 이상 엄청나게 잡아내는데 사이즈도 좋고요. 근데 우리는 점 찍고 있어요. 고기가 이쪽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갈림이 딱 붙들어 놓으면 꼼짝도 안 해요. 하루 종일 공략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15척으로 공략을 하다가 반응이 없어서 21척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21척에서 수심이 더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경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해보다가 바로 다시 15척으로 되돌렸습니다. 아, 이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환님은 21척을 그대로 하고 있고 저는 15척으로 다시 되돌려서 정확도를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림은 계절이 이제 다르네, 계절이. 잡다 이제 고기가 점점 커지고 저기는 포테이토 양담구하고 우리는 네. 지금 보세요. 되돌림 보고 앉았고. 거리가 30m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우리는 양글루텐으로도 반응이 안 살아나는데 저기는 지금 거의 포테이토 양담구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신기하다, 신기. 사이즈가 좋아요. 지난번에는 왼쪽에 앉아가지고 고기 저렇게 커요.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와. 아니 지난번에 왼쪽에 앉아서 환님이 저런 식으로 계속 잡아내더니 요번에는 제찌 보이는 자리에 딱 저래 앉아가지고 제 낚시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둘은 찌가 아니, 나도 말뚝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대로 던진 자리랑 옆에랑 낙하 속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입질은 안 나와. 브레이크가 탁탁 걸리면서 내려가는데도 왜? 이 내가 미치겠다 이거. 저봐, 이 고기 아니고 뭐야 이게? 안 찍어. 봤어요, 찌? 아까 살짝 걸린 거 봤어요. 왜? 이쪽에 내려가면 내려가면서 중간에 쓱 이런다니까? 지금처럼 힘들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네 지금. 낙하를 최대한 느리게 해서 고기한테 있는데 어필을 안 먹으니까 시켜보거든요. 사람 미치겠네. 블루캔인데도 안 먹어요? 에? 블루캔인데도 안 먹어요? 지금 어감경 어감경이거든요. 그러면 양글루텐이잖아요.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지금 아예 신베라를 해가지고 신베라의 알파경을 할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근데 지금 이게 좋은데 비중도 적당하고요. 지금 낙하 속도 보면 지금은 떡밥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기 붙들린 고기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입질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안 나와줘 버리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회유로에서 딱 붙들리고 그냥 거기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저수지는 동절기는 제방권에는 사실상 낚시를 거의 안 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자리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도 고기가 잡히긴 하는데 저기서 붙들니까 이쪽으로는 안 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5척으로 줄인 이유가 정확도를 높여서 나한테 들어오는 고기는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이고, 환님은 척수를 21척을 그대로 고집한 이유는 길면 더 빨리 올 입질을 안 거다라는 하는 생각을 찐가? 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이토사토시 명인이 몇 년 전에 소개한 적 있는 20cm 단차 속고를 구사를 했습니다. 조활성기에 노지에서 굉장히 위력이 있거든요. 세미 단차라고 내림낚시에 비슷한 채비가 있긴 한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구사를 해보면 그림으로 한번 나중에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근데 지금 그걸로 해서 약하네 입질.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바늘을 바닥에 붙인 양글루텐 들어왔다, 거기. 속고찌리로 구사를 전환을 했어요. 조금 바닥에다가 더 확실하게 붙여서 공략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작은 놈들이 아닌 것 같은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기는 들어왔어요.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이제 느껴지기는 한데, 그런데 눈앞에서 저렇게 폭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찌가 민그적거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수심은 그리 깊지 않습니다. 15척 기준으로 네, 움직이네 찌가. 2m가 안 돼요. (21척을) 넣어도 수심은 더 얕아집니다. 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했어요. 속꼬치 꽂아야 될 것 같은데. 눈금 너무 넓은데. 오키추용 솔리드를 테스트 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바닥에 붙여놓고 사용하기에는 눈금이 좀 넓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속고찌리를 구사해야 될 거면 아예 그냥 정통 속고찌리찌를 사용해 보자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생각은 해도 실천에 옮기는 건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좀 민그적거리고 있는 중이죠. 보통 입질이 잘 안 나오면 아랫바늘은 먹이용을 다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상황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찌의 움직임이 더 좋게 나온 다음에 그때도 입질이 안 나오면 혹은 헛방이 나면 그때 먹이용을 사용합니다. 우선은 제 눈앞에서 갈림이 고기를 저렇게 잡아내는데 저는 저기에 비해서는 찌의 움직임이 확연히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글루텐만 넣어가지고 한두 마리 잡으려 그러면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못 잡습니다. 어떻게든 제 쪽으로
고기를 조금 더 불러 모아야 되는 거죠. 이제 바닥에 이제 채비를 붙여가지고 구사를 하는데요. 찌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고기 못 잡아보면 참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세요. 찌가 강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되돌림도 빠르지 않죠. 떡밥을 뭐 많이 만져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시간에도 이 정도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제가 밥을 더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고기가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서서히 풀림이 나오죠. 고기가 있으면 건드리면 지금 다시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죠. 근데 저기서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찌가 속구줄이 전용은 아니지만 감도는 굉장히 좋은 찌이기 때문에 저 움직임들이 다 읽힙니다. 자, 되돌림이 그 동네랑 여기랑 계절이 다른데. 계절이 달라요. 그리고 눈금이 넓어도 움직이는 건 다 보이잖아요. 지금 사소이였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영상은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주 느리게 되돌림이 나오고 있죠. 자, 요것보다는 되돌림이 더 빠르게 해줘야 돼요. 글루텐은 잔부는 떼내고요. 떡밥 크기는 한 7mm 정도. 저기는 저리 큰 밥으로 막 퍽퍽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활성이 저 위에는 것이고. 고기가 모였고 우리는 안 그렇고. 그 고기를 붙들어 주려고 밥 사이즈를 좋게 가고 공격적으로 입질하고 템포는 점점 빨라지고 밥 들어가는 양도 우리보다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말리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집어를 했어요. 옆에서 환님이. 그래도 고기가 이쪽으로 안 와요. 집어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냥 아예 오늘 고기가 이쪽으로는 제대로 안 붙어주겠다. 저쪽에 다 붙들렸구나 싶어서 저한테로 오는 소수의 고기들을 정확히 잡아내자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환님은 집어를 더 시켜볼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환님이랑 낚시 접근이 달랐던 거죠. 갈림은 미친 듯이 잡아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노려야 되고. 저는 보세요. 되돌림이 빨리 나오지 않잖아요. 풀림을 더 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되돌림이 안 좋으니까 회수를 해버립니다. 뭐 변화를 줘야 되겠죠. 고기가 지대로 안 들어오나 보네. 그래도 일단 고기가 들어와 줘야 되니까 꾸준히 해봅니다.
템포를 너무 늦고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폭탄 집어한다고 고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템포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죠. 속이 탑니다, 이런 날은. 근데 여기서 입질이 나옵니다. 와 이거야. 갈림한테는 흔해 빠진 입질이라도 저랑 환님한테는 굉장히 귀한 입질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낚시하다 보면 중간에 그 매듭 생기는 경우 있죠. 매듭을 다음에 갈아야지 이러고 지금 그냥 넣은 거예요. 보통은 뭐 저렇게 한번 매듭 생기는 거는 그냥 두죠. 그리고 뭐 이런 소류지에서 고기 걸려봐야 뭐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두죠. 제법 큰 고기라도 매듭을 끊고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바닥에 거의 다 갈 때쯤 돼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여기. 쿡. 예, 입질을 명확하게 두 번 가져가죠. 고기 들었네요. 아. 뭐야 이거? 근데요, 목줄 나가보다. 제가 고기의 무게를 느낄 새도 없이 바로 터졌어요. 목줄이 하나 꼬여 있었는데. 씨. 아니 사이즈가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세길래 목줄 그 터지노? 그냥 힘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오늘 참. 여기 애들이 그만큼 힘이 좋은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도 맞고. 결국에는 목줄을 교체를 합니다. 순식간에 목줄을 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목줄이 그렇게 힘없이 툭. 제가 목줄을 잘 안 터뜨리는 꼬였다 풀었는 사람인데 자리가 터져버리네. 꼬였다가 풀었는데 심하게 꼬인 것도 아니고 약간 퍼머나는 정도? 저 아저씨한테 가지 말고 기다려라. 마음이 급해요. 일단 고기 얼굴은 봐야 되잖아요. 점 찍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는 양글루텐이고 속고요 속고. 속고요. 속고 그러니까 오아세 속고. 오아세 속고고 중요한 건 밥에 수분이 좀 있고 작아요. 할게요. 예. 그러니까 한 방에 딱 먹인다는 생각으로. 이 지금 착지 타이밍에 입질 딱 들어오거든요. 그만하게 하십니다. 예. 착지 타이밍 입질 딱 들어오거든. 환님은 지난주에 그 이또 스타일 단차를 해서 엄청난 마리수 조과를 받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바닥에 안정적으로 붙여서 우리한테 허락된 몇 마리를 잡아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속고찌리를 했고, 대신 바닥에 붙은 상황에서의 움직임보다 착지 순간의 움직임이 좋아서 오아세 속고, 그러니까 낙하 중에 마지막에 착지할 때 들어오는 입질들을 공략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환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저는 정보만 줄 뿐이고. 그런데 저는 몇 번을 던져도 상황이 금방 좋아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기를 한 마리 걸었다가 목줄을 갈림이 바람에 방해 받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죠? 목줄 터트리면서 상황이 깨졌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저는 그만큼 어렵고, 근데 지금 방금 보시면 저 까만 눈금, 수면에 닿은 까만 눈금에서 움직임들이 보여요. 입질을 보는 거는 쉽죠. 하지만 저런 움직임들을 읽어야 상황을 읽으니까 지금 건드리면 나오죠. 지금은 오아세도 아니고 착지가 된 상태에서 움직임들이에요. 오아세라고 해서 착지 전에를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오아세 속고도 착지 순간, 직후 이때를 주로 공략해요. 어쩌다 보면 착지하기 직전이 입질이 나올 때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아세라도 속고예요. 그래서 착지 순간, 착지 직후를 공략한다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떡밥의 사이즈나 터치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제가 사용하는 저 낚싯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싯대입니다. 15척인데 무게는 100g이 넘고요. 휨새가 아주 좋은, 전체적으로 대가 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부드러워도 허리 힘은 아주 좋아서 고기를 제압하기는 좋아요. 저는 저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에 건드림이 강하게 나오면서 착지가 이루어졌죠. 저 구간을 자꾸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바닥에 닿을 때 그냥 닿은 게 아니고 울렁 하면서 닿잖아요. 지금 건드림 살죠. 이제 고기가 들어온 게 확연히 느껴지죠. 지금부터는 이제 먹여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 못 먹인다 싶으면 되돌림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입질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때 아랫바늘에 알파기형 단품 같은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정도 움직임은 내놓고 먹이용을 쓸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방금은 사소이였어요. 고기가 안 나옵니까? 바로 근데 넣은데. 근데 생각보다 입질로 바로 이어지지 않죠. 채비는 흐르고. 갈림은 고기의 양이 늘어나서 컨트롤이 정교하지 않더라도 지금 쉽게 못 먹이네. 먹어주는데, 지금 저랑 환님 자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입질은 나오죠. 약하게. 그렇지만 아직 저걸로 만족해가지고 저거를 챔질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간혹 보면 저렇게 깜빡깜빡거리는 다 왔는데 거를 그걸 못 먹이네. 챔질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투척해서 한 마리라도 더 불러 모으고 상황을 더 좋게 하고 경쟁을 더 시키고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내림낚시와의 차이입니다.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찌는 군운금, 구목짜리 찌를 7목 맞춘 거예요. 목내림 폭은 5에서 4 정도까지 잠기게 하니까 조금 더 멀리 들어가면 이렇게 3목이 나오고, 이 정도 잠겨버리면 되돌리면 약간 불리해지죠. 눈금이 넓은 솔리드 찌를 가지고 속고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 눈금의 너비를 읽어 나가야 돼요.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검은 눈금이 넓어서 보기에는 오히려 편해요. 지금처럼 척수가 15척 정도밖에 안 돼도 수심이 얕으니까 찌가 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괜찮아요. 찌가 살짝 잠기고 있죠. 건드림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돌림이고. 어디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고기가 왔는데도 쉽지가 않네. 고기가 지금 제 찌를 보면서 고기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아낼 정도여야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찌라시를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채비가 조금 흐르니까. 지금 이걸 보고도 찌가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아직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찌는 명백하게 움직여요, 지금. 다만 이 찌를 더 크게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소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착지한 다음에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속구찌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고기는 와 있죠, 확실히. 먹이용을 조금 빨리 넣어볼 걸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집을 좀 부렸어요. 건드림은 나오고 되돌림도 많이 좋아졌죠. 보세요. 떡밥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고기가 들어오니까 되돌림이 빨라지죠. 부실거리는 거 보니까 먹이용 만들고 있네. 이제 먹이용이 필요한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데도 입질로 바로 딱 이어지지 않죠. 이제는 밥이 거의 다 풀렸어요. 이 정도 올라오면 바늘에 잔분만 남은 상태. 활성이 떨어질 때 요때 입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입질로 이어지지 않죠. 요럴 때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알파경, 방금 저런 거 입질입니다. 저 못 잡고 있다. 우리 찬스다. 깜빡 요러면 건데 지금 이 찌로는 파악이 어려워요. 저런 움직임들은. 근데 우리도 못 잡고 있다. 갈림이 잠시 소강 상태일 때 우리가 더 공략을 해야 되겠죠. 아직도 명확한 움직임들은 나오지 않고 있죠. 슬렁슬렁 깜빡 뭐 이 정도인데 뭐 저런 거 가지고도 한번 챔질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단 좀 더 명확한 거를 만들어 가는 게 좋아요. 어려운 입질을 챔질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입질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아직까지도. 한 번씩 5번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긴 인터벌을 가져보는데 그렇게 해도 시원한 입질로 이어지진 않아요. 셋이죠, 셋이. 셋이. 저 윗동네는 셋이 되면 파장이다. 지금 갈림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상류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꼭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딱 12시부터 3시 사이에만 하고 거의 다 가세요. 그 이후에는 입질이 잘 안 나오고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저수지 자체가 사람들이 3시 되면 거의 다 접고 가요. 우리는 이제 그 시간에 덤벼 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보다 건드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입질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먹이용을 조금 더 빨리 썼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한번 입질 말리니까 판단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알았다. 조금씩 변화를 줘봅니다. 지금은 우아바리 톤톤이고 쯔라시를 살짝 더 줬습니다. 먹이용을 한 게 아니고 밥을 다시 만들었네요. 똑같은 밥을 다시 만들고 풀림을 더 살리면서 부드럽게 갔어요. 오븐 글루텐 떡밥이 무게감이 상당히 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푸슬푸슬해도요 실제로 확산이 그리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풀림을 유지해 주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잡아볼게요. 감자 그거 계속 하면 안 되지. 까칠해졌는데 되는 거 아닙니까? 까칠해졌는데 계속 감자를 아니, 계속 하이소. 우린 좋다. 갈림이 활성이 너무 좋으니까 감자로 했는데 지금 3시 딱 되면서 활성이 딱 꺾인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활성이 꺾였는데 감자로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우리는 좋다 했지만 좋은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저기서 들어가는 밥의 양이 우리 둘을 능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감자를 쏟아부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양이 적게 들어왔는데 감자를 쏟아부으면 집어가다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저기는 봄, 여기는 겨울. 속 터집니다. 이런 낚시하면. 그래서 노지 낚시를 오래 한 분들이 노지는 포인트 싸움이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겨울에. 고활성기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확 줄어듭니다. 물론 있기는 합니다. 노지는 어쩔 수 없어요. 포지션 싸움이 큰데 지금 겨울이나 이렇게 초봄은 극명하게 이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아예 안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해도 거의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한두 마리 얼굴보다 끝나는 거죠. 근데 고기가 잘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그냥 시작부터 고기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노지는. 저는 관리터에서 잔뼈가 굵어서 사실 포인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노지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이 저활성기는 고기들 회유 반경이나 본류권하고 거리가 멀면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어렵고 재밌습니다. 착지점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일부러 오른쪽에 던져서 세우는데도 바람에 상당히 밀려 들어가죠. 왼쪽으로. 지금은 일반적인 양글루텐 속구찌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밥을 더 가볍게 했으면 반응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분글루텐의 집어력이 좋으니까 저걸 붙들고 고집을 좀 했던 거죠. 하루 종일 꽝을 치면 사고의 폭이 좁아집니다. 찌가 흐르면서 잠깁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돌림이 살짝씩 움직여주는 것은 이제 고기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여줄 때이기도 한데 지금처럼 바람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방법이 없죠. 날씨가 급 나빠지네. 어. 아니야, 나 한 마리 잡을 때까지 봐주라. 이 저수지가요, 오후 3시가 아. 되면 안 좋은 것도 있고 저렇게 날씨가 확 바뀌면 활성이 뚝뚝 떨어져요. 뭐야? 아, 저런 놈들이 이 동네에 있었나? 알붕어까지 출연했습니다. 저거는 고기가 안 붙는단 말인데. 알붕어들이 출연하면 큰 애들이 안 들어왔다는 말이죠. 별로 안 좋습니다. 나도 그럼 저런 놈들이 있나? 그럴 수 있죠. 깔짝깔짝거리기만 하고. 근데 그래가 목줄 터지진 않잖아. 네, 아까 그거는 참. 최근 들어 가장 어이없게 목줄이 터진 경우죠. 내가 내 손으로 고기 다 띄워놓고 뭐 할 말 없다. 그렇죠. 목 내린 폭은 조금 더 깊게 나왔어요. 투척 좌표가 안으로 살짝 더 들어갔다는 말이죠. 이런 소금 처음 잡아. 아, 맞아. 본 적도 없었는데. 저랑 환님은 멘붕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웃으면서 낚시는 하지만 이렇게 까다롭나? 방금 이거는 고기죠. 고기가 있는데 잘 먹지 않아요. 들어와 있는 고기 숫자에 비해서 이미 하루 종일 넣어 입질. 아이고야, 미치겠대.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고기 양에 비해서 하루 종일 준 밥의 양이 뭐가 많으면 안 맞노? 민기적거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자리를 옮길 수도 없잖아요. 헛방에 가네, 헛방에 가.
헛방이 나오는데 이제는 거의 다 왔는데도 선뜻 못 먹이니까 저는 답답하죠. 이번 영상을 잘 보세요. 제가 곁눈질 하다가 곁으로 입질을 보고 채움질을 하거든요. 갈림은 여유롭습니다. 제 네, 비 와요. 시야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다가 채움질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와, 갑자기 굴을 확 깨버리네. 보셨습니까? 네. 얼마나 절박하면 곁눈질로 챔질을 할까요? 아이고, 딴 데 보다가 찌툭 찍는 거 보고, 야, 이 힘쓰네. 아, 여긴 고기가 힘이 진짜 좋고 무거워요. 야, 입질도 다랍다, 진짜. 호철이라서 더하다. 솔리드지 입질 폭이 저 정도니까. 아니, 얘들은 크지도 않은데 왜 힘이 이렇게 세지? 저러니까 목줄이 그냥 탁 터지죠. 아우, 쩐면했다. 환님은 아까 한 마리를 걸기는 했어요. 네. 8치밖에 안 된대지. 그 뒤로 못 잡고 있는 거고 8치는 좀 넘어요. 하여튼 입 옆에 딱 걸렸네. 예. 9시 묵직합니다. 아이고야. 여기는 애들이. 내가 네 얼굴 보고 찌를 바꾸려고 그래. 이때까지 버텼는데. 이제 시작입니까? 이제 시작. 모르죠. 제가 바닥에 붙였거든요. 붙였어요. 어. 정통 속구찌리를 하려고 튜브톱으로 지금 바꾸려고 이게 생각 낙하 중에. 중에 건드림이 나오는데도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되돌림을 보려니까 포지션은 좁아야 되고 할 수 없이 붙였지. 일단은 제 공략이 근데 맞기는 지금 이게 했어요. 간격이 넓어서 속고용으로 바꾸려고. 근데 찍기는 표현은 뭐 쿵하고 하네. 저는 사실은 속구찌리에서 튜브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했으니 됐다. 이런 식의 움직임보다는 짧지만 강하게 쾅쾅 찍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구간도 지금 좁게 운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열심히 하이소 이제. 찌를 바꾸려고 합니다. 고기가 들어오면 그러려고. 이렇게 잡아내야 이제 재미가 있죠. 근데 근데 까칠하게 하네. 진짜 마리수가 적게 들어왔다는 게 한 마리 힘들어, 잡고 힘들어. 나면 말개져요. 갈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고기 들어왔다 이렇게 집어대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마리 걸고 나면 조용해지고 다시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림은 봄 낚시, 저랑 환님은 한겨울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저수지에서, 그것도 작은 저수지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계절이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누가 이제 보시면 뭐 갈림은 낚시를 잘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해도 하나도 틀릴 게 없을 만큼 그래요. 출발은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저기는 못 저렇고 잡네. 여기는 이런 거예요. 되돌림 나온 속도가 바로 느려졌죠. 고기 한 마리 잡고 나니까. 저는 찌를 바꿔가지고 제대로 한번 속고를. 이러면 변화를 줘야죠. 그리고 다시 상황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대로 앉아가지고 입질하기를 천년만년 기다리고 있으면 또 상황이 악화됩니다.
야, 진짜 힘 좋다 애들. 힘도 힘인데 무겁다 애들이. 손맛은 좋습니다. 한 마리만 잡으면 보상이 되는 애들. 겨울에 뭐 이런 게 어디예요? 준계곡지 3월달이면 겨울이죠. 찌를 바꿔야 된다. 아, 이거 딴 데 보는데 찍노. 근데 이게 폭이 작아. 뭔가 좀 이게 그 마음에 안 들게 찍어요. 이게 이거랑 안 맞는 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기법에 안 맞는 찌를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표현은 하는데 더 늦기 전에 바꿔야죠. 방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딴짓하고 있고 이제 잡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냥 두는 건데, 우선은 낚시를 최적화 시키는 게 우선이니까 채비를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되돌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죠? 찌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잘하는 낚시는 아니지만. 중걸 테스트를 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도. 아유, 이제 찌를 바꿉니다. 찌는 역시 헤이지님 찌인데 1.2mm 튜브 속꼬줄이 버전입니다. 찌톱이 훨씬 짧고 마디 간격도 좁아지죠.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찌입니다. 갈림은 우리 앞에서 일어서려고 준비한다. 큰 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고, 어떻게 같은 저수지인데 계절이 다르노. 이래서 잘 다닥다닥 못 붙어 앉아서 해줬겠죠. 하려고 했는데 당했죠. 여기는 갈림 홈그라운드입니다. 네. 절에 들어오면 뭐 쉬워지겠지만 절에 안 들어왔을 때도 잡아야 되는데. 찌의 눈금이 확연히 좁죠. 그렇지만 튜브톱이라서 복원력이 좋고 속꼬치리를 구사하기에는 이 찌가 훨씬 좋습니다. 속고. 와, 이 보기보다 부력 되게 높네. 이제 부력을 맞춰야죠. 찌를 바꿔서. 이 낚시가 고기 잡는 것만 보면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간단하지가 않죠. 특히 저활성기는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오화세 따라서 용지를 저 갈리 만든 자리에서 저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죠? 확 이 달라지니까요. 까칠한 데서 테스트를 하이. 찌는 11눈금입니다. 눈금 간격이 조금 좁다 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낚시하기 많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고, 시인성이 워낙 아, 좋아서 흐려지는 상황에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알룽금. 네, 채비를 당겼다 놓으면서 눈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8눈금 정도 나오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측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량의 수심을 재서 해봤는데 눈금이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찝찝하다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찌맞춤부터.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다시 해야 되니까 찌를 확실하게 내리고 찌맞춤 눈금을 정확하게 맞춰야죠. 지금처럼 까칠하게 구는 상황에서 저런 것들을 정확히 맞춰놓지 않으면 뭐가 안 됐을 때 뭐 문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추고 시작하는 게 좋죠.
일단 눈금을 확인을 해 봅니다. 여기 예. 그 다음에는 수심을 다시 재고요. 그것도 가물치도 해요. 아. 근데 그 가물치 치는 사람 많이 없던데요. 저 두 분은 다 가물치도 잘 하는 분들. 특히 갈림은 가물치 선수입니다. 환님도 잘하지 싶어요. 그 수달도 맨날 있어가지고. 자, 이제 수심을 잽니다. 플로트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껌나베 크기를 너무 크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구사를 하고 있어요. 아. 딱 견적 나왔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심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래 하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지는데. 아 알기는요. 이것저것 잘하는 분이 지인이 있어서 찌가 살짝 잠기는 정도면 나중에 보고 있으면 자, 수심 다시 재고 앉았다. 복원이 되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착지할 때 찌가 얼마나 잠기느냐를 보면 돼요. 저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심을 다시 잽니다. 지금 보세요. 살짝 잠기는 정도니까 이렇게 올라오죠. 이때 대를 완전히 밀어줘서 이 찌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자, 눈금을 확인을 했어요. 잘 봐드려야 되겠는데. 확인을 하고 찌맞춤 눈금까지 팔눈금. 눈금이 좁으니까 조금 더 내놨어요. 아까랑 찌의 길이가 달라지고 목줄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다시 그 긴 목줄은 그대로고 짧은 목줄 이걸 똑바로 안 해놓으면 하면서 찝찝하니까. 던져보면 대충 아는데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예 다시 한 거예요. 찝찝하면 무조건 다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던져서 눈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마음이 급한 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양글루텐이면 팔눈금에서 이제 딱 맞아졌네. 하면 육눈금, 저 지금 나오는 게 딱 좋죠. 이제는 제대로 맞아졌고 여기서부터는 낚시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네, 적당히 나왔어요. 5눈금에서 6눈금 사이. 두 시간 최소 2시간은 하겠네. 네, 이제부터 제대로 속꽃질이를 구사하는 거죠. 하루 종일 낚시해서 이제 안정감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낚시가 되는 거겠죠.
일단 뭐 저 아저씨 따라가기는 틀렸고 지금 저는 어차피 마리수 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한테 오는 고기를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찌를 이렇게 바꿨고요. 입질이 잘 안 나오는데 솔리드를 가야지.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고 복원력이 좋도록 해서 채비가 더 복원이 잘 되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보통 속고찌를 하면 되돌림 중에 입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찌가 복원되면서 채비를 살짝 움직여 줄 때 그때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튜브톱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솔리드로도 구사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두 바늘 바닥에 붙일 때는 그게 낫다는 거죠. 목내니 폭이 조금 작게 나왔어요, 이번에. 사소히 한번 주고.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죠. 신성은 정말 좋습니다, 찌가. 두 번째 사소리를 줬습니다. 찌가 살짝 더 올라왔어요. 건드림이 나와요. 첫 번째 사소리에서는 안 나오던 건드림이 나오죠. 저게 사소리의 효과죠. 저런 건드림이 나오면 입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템포가 너무 루즈해요, 지금. 뭔가 아직은 그죠? 환님은 투척 잘합니다. 21척인데 수심도 얕은데 잘도 던져. 이러니까 노지 다니는 사람들이 낚시 공부를 안 할라 하지. 포인트만 죽으라고 찾아다니고. 이해해요, 저도. 특히 올겨울에 해보면서 어차피 포인트 좋으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물론 틀린 말 문제는 아니죠. 이제 이런 상황도 걸리잖아요. 낚시를 하다 보면. 그러면 못 잡는 거예요. 포인트가 중요한 건 맞는데요. 포인트 선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맨날 이사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어야지. 찍었다. 아이씨. 야, 쭈라씨. 이건 쭈라씨. 아, 딱 때리네. 떡밥의 터치에 변화를 줬는데 아우. 헛방이 진짜. 났기 때문에 지금은 쯔라시를 잠시 줬어요. 방심하는 사이. 예, 예. 입질이 나오는데요. 간헐적으로 나와. 갈림은 이제 실컷 계속 잡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잡으라고 일부러 대 빼놓고 저기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위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실제로 갈림이 낚시한 저곳이 그래서 이럴 때는 큰 밥보다는 작은 밥으로 한 방에 주고 이게 낫거든. 그래서 지금 저는 작은 밥으로 움직여서 반응이 오는지 풀림을 살리면 오는지. 갈림이 낚시한 자리는 이 저수지에서 잘 알려진 유력 포인트인 건 맞아요. 우리는 겨울철에는 하지 않는 자리고 이쪽에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안 살아나요. 그러면 이게 뭐 한 번에 딱딱 구사가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 상황은 관리망으로 완전히 다르죠. 주한씨 툭하면 올 모양인데. 좋은 연습장이긴 한데 아, 입질 템포가 빨라지질 않네. 아무래도. 네, 템포가 올라가질 않아요. 지금 템포가 올라가면 그렇게 공략하면 되는데요. 템포가 올라가지 않으면 속도전을 해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냥 내한테 주어지는 몇 마리의 되돌림 이러다가 입질 나오는 거예요. 튜브치는 특히나 나한테 주어지는 몇 마리의 고기를 확실하게 잡아내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기서 땅 때려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딱 와서 먹어주고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림은 그런데 실제로는 안 이루어져요. 잠시 후에 주한 씨가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SOS를 합니다. 선생님, 예.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한번 한 10cm까지 뛰어갔거든요. 예. 그래도 영 안 되고 지금은 그 이쪽 그거 원래대로 네.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했던 15척으로 15층이야. 네. 저쪽으로는 별 승산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템포를 올리니까 고기가 들락거려는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주한 씨가 지금 투척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저 집하고 다르게 여기는 지금 정확도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바를 먹이용 수를 달았죠. 줄이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싶어. 예. 지금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것도 그렇고 환님한테 하는 것도 지금도 그렇고 제가 작은 떡밥으로 몇 번 이렇게 해야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금방 깨져버려. 줄여서 뭘로 구사를 해야 승산이 좀 있습니까? 그냥 양글루텐 오키추 같은 거 가볍게. 예. 템포 빨리. 저는 속고 지금은 양글루텐 오키추. 지금 제가 이거 해봐도 이거보다 오키추가 나올 수 있겠다 싶으네. 저도 지금 낙하 중에 건드림이 나오거든요. 바닥에서 입질은 참 힘들게 나와요. 이래 가지고 고기를 더 일단 잡을 수 템포가 있을까? 루즈한 게 안 좋아요. 정확도 좋아야 되고 템포가 느리면 안 밥을 되고. 작게 넣고 낙하 중에 나 초반부에 반응이 안 들어오면 다시 넣고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 그나마 나은 방법이에요. 밥을 막 펑펑 많이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건드림이 참 작게 나오죠. 민기적거리고 입질로 이어지지 않아요. 네. 이제 집에 갈 2시간이면 때까지 뭐 2시간. 충분히 해볼 만하죠. 실제로는 1시간 한 40분 정도. 딱 100분이죠. 100분 동안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마리 더 잡을 수도 저는 이 있겠죠. 상태에서 뭐 찌를 필요한 걸 바꿔서 양글루텐 오아세 해도 되니까. 저는 속고에서 오아세 속고 스타일 있죠. 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강단 있는 입질을 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바닥에 붙여가지고 그러면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그리고 바닥에 이미 밥이 놓여져 있으니까 놓여져 있는 걸 그 자리를 내가 찾아서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쪼이면 더 좋을 게
되겠다 싶었는데 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쉽지 않죠 생각보다 지금. 반응이 살지 않고. 이게 어떻게 공략이 될까요? 그 손님 곡이죠. 저는 그런 거 몇 번 있었는 거 터트려가 놓친 거고. 그렇죠. 그래도 제가 상황을 좀 더 만들어지긴 했는데 시원치 않네. 시원치 않아요. 이 상태로 공략이 될까요? 이럴 때 잡아내면 진짜 공부가 되는데요. 네, 벌써 이 정도 보셨으니까 어떻게 제가 대처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그 뒤에도 시간이 제법 진행이 되면서도 고기가 안 나와요. 공략을 제가 잘 못한 거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입질이 진짜 약하네요. 응. 아, 참 어렵네, 어려워. 그러면